이따가 계엄 발표를 보고 F4에 소집돼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죠? 예. F4A는 왜 했습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발표 이후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외환시장은 열려 있었는데 굉장히 불안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집에서 TV 보며 살았습니다.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고요. 이날 회의는 누구로부터 연락받았습니까? 저는 기재부 실무자 통해서 제일 먼저 연락을 받았고 그 직후에 아마 제 비서실에서 다시 통보받았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회의의 결론은 그 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다시 모여서 논의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비상계엄 상황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때는 비상계엄을 도와준다는 측면보다도 저희들이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논의할 때는 계엄 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시간이 해제 의결이 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해제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 논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이 국회로 와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던 겁니다. 비상계엄 직후 F4에 참석하신 분들은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환시장 등등 여러 가지 거시경제에 대한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여서 유동성 무한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계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계엄을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네.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그 말 믿고 싶습니다. 고지것대로 필요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조만간 법적 평가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자, 부총님 다시 나오시죠. 일단 대통령 공소장 한번 보실까요? 자, 저기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을 건네주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처음 봅니다. 네. 법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 정도면 윤석열 공소장에는 우리 부총리는 공범으로 적시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계엄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법 계속 거부하고 있고 상설특검은 우리가 지난 12월 10일 날 209명이 찬성해서 표결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지금 오늘이 65일째인데 왜 아직까지도 임명 의뢰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행을 맡아서 보고를 받기로는 상설특검 관련된 국회 규칙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에 대한 지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란을 지금 옹호하고 내란을 지금 확산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공소장이 조만간에 최상목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겁은 먹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 질문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의뢰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상설특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설특검 자체가 그 상설특검의 어떤 국회 규칙 자체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게 맞는지 부분에 대해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시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 기속력이 있고 부작위에 대해서는 자기 의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결정 전이기 때문에 예단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합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단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이게 드렸었습니다. 바로 내란을 증폭시키는 행동입니다. 결정하면 따라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나면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야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저희가 지금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탄핵 결정이 나면 따라야 합니까? 존중만 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법률로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부정합니까? 그대 따라야죠. 제 말씀을 막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그대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내란의 진짜 목적은 장기집권입니다. 국회 입법 폭준이 탄핵이니 예산이니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은 장기집권을 위해서 내란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